빅숏이 나오고 오를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비트코인이 빅숏이 나오지는 않지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숏이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간간히 보셨죠? ACT 같은 경우도 그랬고 최근에 뭐 OM 그 종목도 그랬었고 뭐 몇 가지 종목들이 그런 빅숏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오는 특이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영상도 있었을 거야 아마. 근데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연계가 안 되는 분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이제 빅숏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언제나 그랬지만 바로 올라가진 못해요. 좀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형태가 뜨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 쉽게 이야기를 하면 빅숏이 쏟아지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하는 것 같아. V자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항상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단기적으로 반등이 될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막 미쳐가지고 올라가는 V자 반등은 안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 그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비트코인의 빅숏이 안 나와도 알트코인의 빅숏이 나오면 똑같아요. 처음에 어쨌든 얘가 막 움직이다가 잔잔해져요. 보통 빅숏이 나오기 전에. 그쵸? 빅숏이 나오기 전에 잔잔해지면 우리는 어쨌든 여기에 타점을 잡잖아요. 히트 타점을. 그리고 난 다음에 쏟아집니다. 이런 식으로. 빅숏이라는 건 뭐예요? 최소 한 마이너스 50% 이상 뭐 40% 쏟아져도 빅숏으로 봐도 되는데 아무튼 한 마이너스 50% 이상 쏟아지면 빅숏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반등되는 거를 먹으려고 막 여기서 죽기를 하거나 또는 반등되면 다시 숏을 때리거나 바로 이런 식으로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하수예요. 하수. 아직까지도 이걸 모르는 거야. 이 특징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쏟게 되면 여기서는 지금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고 얘가 어느 지점에 가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됩니다. V자 반등처럼 꼬리가 말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잔잔해집니다. 그쵸? 많이 보셨죠? 빅숏이 나오면 보통 이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매수를 해도 안 되고 매도를 하지도 말고 그리고 또 선물에서 롱 포지션, 쇼 포지션 뭘 잡아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여기서 뭐 반등될 걸 기다리고 막 롱 포지션을 잡거나 올라왔다고 다시 쇼 포지션을 잡거나 이러면은 바보라는 거죠. 여기까지는 건드리면 안 돼.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잔잔해지거든. 처음에는 히트 타점을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왜냐면 얘가 더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재차 쏟아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에는.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잖아. 근데 얘가 쏟았다고 가정을 하죠. 한 번 더 쏟았어. 그러면 또 이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이게 나올 때까지.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만 쏟을 때까지. 그럼 언제 그만두냐? 이러다 보면은 얘가 이 두 가지 경우의 수에서 반대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보통 얘가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하락이 끝났을 확률이 높은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미쳐가지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사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선에서 저항대에 막혀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뭘 하냐? 이 친구가 여기다 박스를 그려요. 이런 무빙이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때는 뭘 해야 돼요? 이때부터는 박스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히트 매매가 아니라. 여기 올라오면은 숏, 내려가면은 롱, 이런 식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전에 응매매라고 알려드린 적이 있죠. 응매매를 하는 거지. 응매매. 왜 이게 가능할까요? 여기하고 여기가 이제 근거가 생겼잖아. 이 두 개가. 고점과 저점에 대한 근거가 생겼어. 그러면은 이 안에서 논다고. 빅숏이 나온 다음에는. 근데 어쨌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계속 히트 매매로 대응을 했다가 위에 찍고 내려오는 순간 그때서부터는 박스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를 알게 되면 빅숏이 나온 그런 종목들의 매매가 굉장히 쉽습니다. 쉬워요, 오히려. 이런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언제 박스 매매를 그만두면 돼요? 얘가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무빙을 그리다가 여기서 이쁘게 원형파를 그려. 이런 식으로. 그다음 다시 잔잔거립니다.
그럼 그때가 언제예요? 다시 우리가 히트 타점으로 변경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22년도에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이 박스 매매는 빅숏이 나온 다음에는 박스 매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게 22년도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뭐 덕업 파동이라든지 히트 매매에 대해서 알려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어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실전을 볼게요. 실전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빅숏이 안 나와도 일반 종목에 빅숏이 나오면 그렇게 대응을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쉬울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최근에 이 옴이라는 종목이 쏟아졌죠. 이 빅숏이 나온 거잖아. 이 위에서부터 그냥 토해버렸어요, 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하다가 첫 번째 그 히트 매매를 시도하는 지점이 어디였어? 여기였잖아. 여기였더니 제 차 다시 쏟았다, 얘가. 쏟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할 수 있었잖아, 이 밑에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죠, 반대로. 올라갔잖아, 얘가. 이 근거가 세워졌잖아, 이 두 개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한 번에 못 올라가. 쉽게 말하면 이런 빅숏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반대로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선물 매매를 하지 않고 현물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해야죠. 그러면 여기 내려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이거에 대한 손절은 어디야? 여기가 깨지면 이제 털어내는 거지, 다시. 왜냐면 다시 더 쏟은 다음에 여기서 이럴 수가 있으니까. 현물은 이렇게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쏟고 있는데 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지. 반대로 얘가 쏟았다가 튕기니까 V자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위에서 매수를 하면 그대로 물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 원리만 이해를 해도 되게 쉽다고, 이게. 그럼 최근에 이 종목 말고 뭐가 있었어? ACT라는 게 있습니다. ACT가 미쳐가지고 내려갔죠. 누가 던져버렸잖아. 자 봅시다. 얘도 여기서 위에서 미쳐가지고 내려왔어. 그쵸? 제가 지금 이게 왜 있겠어요, 이게? 제가 매매를 해서 먹었던 흔적이겠죠? 일단 이거를 왜 여기서 히트 타점을 준비를 했을까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거 저번 라이브 방송에서도 있었잖아. 그냥 쏟아도 먹게 된다고 막 했잖아, ACT. 근데 여기 얘가 잔잔해졌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론에서 말씀드린 게 뭐예요? 빅숏이 나오기 전에 또는 급등 전에 잔잔해진다. 이렇게 잔잔해졌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눈치채고 히트 타점을 설정을 했더니 미쳐가지고 쏟아버리더라.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처음에 쏟아진 다음에 어디서 잔냐거렸어요? 여기서 잔냐거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더 쏟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 구간은 건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다시 한번 쏟았기 때문에. 그럼 다시 잡을 수 있었던 구간이 어디야? 여기란 말이야, 여기. 근데 얘가 쏟는 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뾰족하고 올라갔어. 그리고 저항받았어.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털렸을 수가 있어요. 매매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박스가 그려졌다고 했죠.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매매를 하는 거지, 박스를 그리고.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닌 거죠. 여기서는 건들면 안 되는 거지, 내려올 때마다. 여기서도 넘쳤지만 어쨌든 내려올 때마다 위에다 TP를 걸고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건들면 안 되는 상황.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빅숏이 오면, 빅숏이 나오면, 일반 알트코인 종목도 건드리면 안 되는 구간, 여기 박스 끝에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